안녕하세요. 역치와 도파민 중독에 대해 하여신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3반 최지아입니다. 저는 작년 하여신 발표에서 행복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행복의 정의부터 역사, 사상가, 행복 호르몬, 행복 자극 전달 과정과 우울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에 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행복이란 자극에 관련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쇼폼의 유행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행복 호르몬과 행복 자극 전달 과정에 대한 지식만 습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고 이것이 역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발표의 목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극과 역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본 후 올즈와 밀러의 실험을 통해 역치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역치가 커진 결과인 도파민 중독에 대해 소개해드린 후 이 도파민 중독을 피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도파민 디톡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자극이란 생체에 작용하여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일을 말하고 역치란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이 그래프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처음엔 자극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일정 지점을 넘어가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정 지점까지의 수치가 바로 역치이고 만약 자극이 이 역치보다 작으면 반응은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경세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신호를 발생시키고 뇌의 쾌락 시스템도 비슷하게 일정 자극 이상이어야 행복이란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즈와 밀러의 실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4년 심리학자 올즈와 밀러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쥐의 뇌 특정 부위에 가는 전극을 심고 약한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쥐가 쾌락을 느끼는 반응을 보였고 연구자들은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흐르는 장치를 만들어 쥐가 스스로 버튼을 누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쥐는 1시간에 600회 이상 버튼을 누르기도 했고 심지어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하루에 수만 번 버튼을 눌러 결국 죽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올즈와 밀러는 뇌 속의 쾌락과 보상에 관여하는 중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이를 보상회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단순히 보상회로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역치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쥐는 처음보다 훨씬 더 자주 버튼을 누르는 집착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 약한 자극에는 반응이 둔감해지고 점차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즉 역치가 커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역치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역치가 커지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도파민 수용체의 둔감화입니다. 반복적인 도파민 분비는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더 큰 자극, 더 강한 보상을 찾아야 만족하게 됩니다. 쥐가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면서 계속 도파민 자극을 받음으로써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졌을 것이고 쥐들은 자극을 반복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여 더 자주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회로의 신경가소성 변화입니다. 뇌는 환경에 적응하는 성질인 가소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극을 평범한 자극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쥐 뇌는 버튼 자극을 새로운 정상 상태로 받아들이면서 먹이와 같은 자극이 평범한 자극이 되어 먹이보다 버튼 자극을 더 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억제회로의 약화입니다. 전전두엽은 충동 억제와 자기 조절을 담당합니다. 그중 도파민 과잉 자극이 전전두엽의 억제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보상에 대한 억제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 전전두엽의 억제 기능을 압도하게 되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되고 먹지도 자지도 않는 통제불능 상태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시스템의 왜곡입니다. 반복적 자극이 특정 자극에만 동기부여가 집중되어 일상적인 작은 보상의 의미가 약화됩니다. 쥐에게 생존 본능보다 쾌락 추구가 앞서면서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한 역치가 계속해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이 현상을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도파민 중독은 중독해 행동에 대한 강한 욕구와 이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반복되며 학업, 직장,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상적 즐거움이나 성취감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게임, SNS, 도박, 복식 등 즉각적인 보상이 주는 활동에 집착하게 되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최근에는 짧고 강한 자극을 빠르게 제공하는 쇼폼의 발달로 인해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고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여러분들도 쇼폼이나 스마트폰에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중독과는 달리 도파민 중독은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매우 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파민 중독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도파민 디톡스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디톡스란 도파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파민 분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행동에서 도파민 자극을 받는지 인식함으로써 중독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여 도파민 분비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 제한 앱이나 잠금 장치 활용 등 구체적 도구를 활용하거나 현실에서의 관전 회복 루틴을 만들어 도파민 디톡스를 습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역치와 도파민 중독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 얼즈와 밀너의 실험, 그리고 도파민 중독의 문제점과 이를 피하기 위한 도파민 디톡스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자극이 반복되면 역치가 점점 높아지고 결국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쇼폰과 같은 즉각적 보상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조절하지 않는다면 도파민 중독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성취에서 오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의도적으로 자극을 줄이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